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직행한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의 역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1년 만에 호랑이와 사자가 왕좌를 놓고 겨루게 됐는데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서 반드시 12번째 우승을 이뤄내겠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긴장은 되지만 시즌 우승 이후 한 달 가까이 잘 준비해온 만큼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꼭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가 탄탄한 전력을 갖췄지만 단기전은 시즌 기록과 상관없다면서 빈틈을 노려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충만한 기로 기아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한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김도영 선수는 정규 시즌 12승 4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만큼 팬들에게 최선의 경기력으로 우승을 선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100%의 컨디션으로 반드시 꼭 1차전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점인 발을 이용해서 조금 상대를 공략할 것이고 이에 맞서서 강민호 삼성 라이온스포츠는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깨는 새로운 기록을 쓰겠다며 도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올라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호 형한테 원래 그런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라고.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2.5%.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로 부상에서 회복한 방어율 1위 제임스 네일을 예고해서 다승왕을 차지한 삼성 원태인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제임스 네일 선수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투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방어율도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통의 야구 명가 호랑이와 사자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만나는 이번 한국 시리즈는 티켓 예매 전쟁이 펼쳐질 정도로 팬들의 관심도 폭발적입니다.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팬들을 위해서 3, 4차전 원정 경기가 열리는 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단체 응원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무대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응원전을 펼치며 호랑이들의 우승을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순 사건 76주기를 맞아 보성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주도로 행사가 열린 지 3년 만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도 참석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최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를 잃고 국가에게 외면당한 통안의 시간은 76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느새 노인이 됐습니다. 가족과 후손들은 그들에게 더 씌워진 빨갱이, 반란군, 감당하기 어려운 굴레를 짊어진 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가 주최하는 추념식이 된 지도 3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염원인 희생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새로이 보강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늦게 참석해 미안하다며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이날 여순 사건 관계 지자체 중 순천시장과 광양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념식을 찾는 제주 4.3 관계자들은 지역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서로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다, 순천이다, 구례다, 이렇게 보성이다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저는 4.3 여순 문제 해결에 가장 결정적인. 여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선 시민작가 30여 명의 민화 특별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편향적으로 순간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추념식은 21일 서울과 구례에서도 열릴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각 지자체별로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지방의료원 모두 수십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병원의 역사가 120여 년 전 개항 시기로 올라가는 목포시 의료원입니다. 목포시가 출자해 운영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14개 진료 과목에 의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에만 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남 지역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의료원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5억 원을 기록했고 순천도 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 적자폭이 그나마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환자가 이탈한 뒤 회복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때 이탈했던 환자들 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저수익 구조의 의료 서비스를 의료원에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의료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질환군에 정해진 금액만 청구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순천과 강진, 목포시에 13억 원에서 16억 원이 지원됐고 실적 평가 이후 2차로 오는 12월까지 6억 원에서 14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후한 시설과 장비,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 수급이 문제인데요. 지역 의사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능한 인력이 지역 의료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질적인 경영난에 환자 이탈이라는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 6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 최대 부지인 중앙공원 1지구에서 6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관할구청이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서구청은 지난달 9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측과 6천여 톤의 쓰레기 더미를 건축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에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6천여 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고 행정 절차에 따라 반출해야 합니다. 광주 도심과 연결되는 호남고속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서비스 등급 최하위를 기록하는 한편 확장 공사까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산월 구간이 5년 연속 서비스 등급에서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년 1월 착공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공사는 예산 확보를 못해 오는 2029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